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특종 기계. 아니, 무슨 특종 뭐 특종의 왕, 특종 왕자. 아니 나는 네. 이 얘기가 불편한 이유가 예.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하고 고뇌하고 정말 값비싼 대가를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나는 약장사로 양치장사. 무슨 그거 좀 취재 좀 했다고. 네. 그래서 다 이리로 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나. 네.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 100이라면 내 기여도는 4 내지 5밖에 안 되고 네. 95%는 그 어려운 결심을 하신 분들 몫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까지 이야. 출마하셔야겠어요. 대선 뭐 아니 실제로 힘들어해서 그런데 원래 나도 겸손이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가끔 뉴스 공장에도 가는데. 겸손이 왜 힘들어? 겸손해야죠. 근데 이건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진실이 예.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요거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 제보 변호사가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예, 네.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송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이 지난 방송은 저희 방송이 아니라 김종대의 뻥술리는 TV에서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예, 그 무렵에 처음 상당히 봤죠. 많은 내용을 공개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남의 좋은 일 시켜주다 제 유튜브 20만 돌파가 됐어요. 와. 처음으로.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하는 방송을 하셔가지고 20만이 돌파가 됐군요. 네. 예. 아니 목숨을 그건 걸어야 정말 50만이 아니 실제로 목숨 몇 번 걸면 돼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방송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7월에 그 이종호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 2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선수였죠. 이 이종호 씨가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작년 7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폭로는 내년에 사성 장군 해병대에서 나온다고 나온다. 발표할 거다. 할 거다. 그러니까 나온다가 아니라 발표할 거라 그랬는데 예. 진짜 나온 게 아니라 발표만 했어요. 예. 사성 장군 올해 4월 23일 2026년에 한국경제 보도로 발표가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예. 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정보가 아니라 전부 대통령실 정보예요. 대통령실 정보. 국방 얘기 같으니까 네, 예. 뭐 국방부에 빨대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실에서만 나오는 정보. 자,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이종호 씨는 상당히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이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거 한 가지 정리는 해드려야겠는데 네. 거기서 제가 그런 걸 몇 가지 마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는 이종호 씨는 허풍쟁이도 아니고 망상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허풍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뭐 사실 VIP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였다. 예. 그리고 말한 내용은 다 허풍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벌써 저 사람 저 믿을 수 있어. 저 헛뻥이 심하고 자기 가시가 심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지금 시중에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노림이요. 그게 노림수다. 나 원래 조금 뻥이 세? 뭐 한 2% 부족한 놈이고 네. 그 내가 하는 말 원래 저 신빙성이 없고 네. 나 원래 미친 놈이야. 이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함으로써 네. 추후 드러날 그 녹취의 내용이라든가 제보자의 진술의 그 가치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내가 미친 놈이 돼야 돼.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자기가 망가져서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말려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녹취의 그 작년에 5월에 멋진 해병 그 카톡방으로부터 7월, 8월 그다음에 올해 나온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미친 소리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고 네. 우선 뻥이라고 할 만한 걸 크게 잡아내질 못했고 예. 그다음에 한번 작년에 했던 어떤 뻥이고 미친 소리면 올해 와선 바뀌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아구가 맞다고 정확하게 일관되게 1년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허풍쟁이도 아니고 굉장히 정보가 정확하고 판단이 빠르고
굉장히 그 명민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명민한 사람이다. 명민하다. 예. 단지 그 좋은 머리를 사업에 엉뚱한 데 써먹어서 문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도 뭐 이상하게 됐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 언론에서 생각하듯이 미친놈 아니다. 네. 오히려 내가 이분의 자존감을 지금 지켜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이 처음에는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언급한 VIP는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띄웠는데 김계환 사령관의 변호인이 나와서 그걸 누가 믿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말을 바꿔서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 그런데 나는 허풍쟁이야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쭉 벌어진 일련의 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31일 날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로설 그리고 8월 2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연달아서 3번을 전화 건다든지 그 이후에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차관 뭐 여러 명이 사실상 집권 세력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서 총력을 다해서 그 뭐 사건 기록도 회수해 오고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또 최종적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아예 빠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정호 씨와 그 공익제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단순한 허풍이었다면 네.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왜 그랬냐.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도대체 대통령식이나 되시는 분이 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개 해병대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고 정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다시피 했느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딱 그 내용이 내가 VIP에게 부탁했고 뭐 그래서 내가 임성근 사단장 사표도 쓰지 말라고 했고 구명을 사실상 이제 구명 예. 로비를 했다라는 게 허풍이 아니고 진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모든 것은 다 설명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수사 초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수사하는 사람도. 그러면 가설 내지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디부터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수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수사하는 사람도 신은 아니니까. 근데 네. 찾아봤는데 내가 세웠던 가설에 발견되는 증거들이 맞아. 그러면 계속 그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나가는 거고 발견된 증거가 안 맞아. 그러면 이 가설이 틀렸구나 하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간 거지 이게. 근데 이 그림은 전화 녹취록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렇죠. 이거면 다 끝나요. 그랬구나. 원인이 이거였구나. 근데 이걸 갑자기 허풍이었다라고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국민을 웃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무슨 허풍이 작년 8월부터 계속 이어져. 올해 봄까지 4월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록이 너무 꼼꼼하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도 네. 녹취록은 정말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취재로 알아낸 거예요. 그 뭐라고 녹취록에 나오더냐, 또 뭐라고 진술했더냐, 이거 전부 2차 취재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는 녹취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에 이제 취재되는 것 중에서 엑기스만 그렇게 해서 요걸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진짜 진실은 반도 안 나왔어요. 그 공수처에 들어간 게 지금 녹취 파일 20개에다가 10시간 진술이 있는데 녹취 파일 20개. 14개인 줄 알았더니 20개예요. 20개 정도 20개에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들은 거예요. 10시간 조사. 10시간 조사. 예. 그건 맞고. 예. 근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죽 써서 개 주게 생겼어 지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공수처 사부가 최혜병 외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보는 공수처 어디 가서 진술을 해야 되겠냐고? 사부 그게 아닌 거야.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럼? 2부인데 2부. 2부로 보여지는데 예. 2부의 부장이 어제 JTBC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제가 노리던 포인트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변호인을 했어요. 이종호 변호인이라고 했다고? 변호인을 했었다고. 아, 변호인을 했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저기 이종호 제보를 하러 가니까 헐. 이종호 변호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로 배당이 된 거요. 검사로 떡하니 어쩜 좋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갔을 땐 몰랐어. 몰랐는데 이래가지고 본인이 회피를 했다고 어제 나온 거야. 이제 JTBC 취재가 들은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검사가 했다. 이 얘기인데. 네. 그 2부의 저기 다른 검사. 다른 검사가 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제보자가 이제 할 때는 수사관한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수사관이 이 부장이 데리고 온 수사관이에요. 그쪽에서 추천을 했다는 그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10시간 조사 받을 때는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오히려 이종호의 품에서 놀던 사람들인 거야. 그러네. 그리고 이 공수처에 보니까 또 다른 검사 한 명이 또 이 사람도 이종호 변호를 했는 걸로 나왔다고. 아니 공수처에 이종호 변호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그것도 그게 제일-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상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수사의 촉으로 보실 때 네. 여기 이 부장이 예. 과거에 윤석열 중수과장 할 때 그 밑에 검사요. 또 근무 인원이 그렇게 올게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지금 방방 뜨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걸 어제 몇몇 기자들한테 이거 진짜 심각하다 문제가 지금 공수처 내부가. 네. 그랬더니 때마침 어제 저녁에 JTBC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걸 내가 오늘 아침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기자가 저기 방송 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다 확인이 된 거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회피를 했다고 어제 JTBC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수처가. 그러니까 회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이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감이 별로 안 좋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 예. 그 방송에 안 나온 얘기도 있는데. 예. 그 10시간 하다 보면은 가끔 담배도 안 대태고 차도 한 잔 마시면 쉬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럼 뭐 거기가 과천청사 뭐 어디쯤 내 대충 아는데 그 뒤에 흡연실이 있나 봐. 저도 그 옛날에 거기서 공무원 할 때 자주 가던 데 같아. 근데 그 수사관들이 쫓아나왔는데 마치 들으라는 듯이 진짜 들었고 아니까 수사 못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막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 여기 조사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마치 들으라는 투 같더라는 거야. 이게. 그 자기 진술을 받던 수사관들이.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경북경찰청 그거 수사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 특검 즉시 그거 기다렸다가 예. 거부권 행사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보자는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도 현장에선 다 분석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지나면서 며칠 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 네. 부장이 그 도이치 그 변호를 한 것 같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뭐 법원에 알아보는 절차가 있대요. 그것도. 예.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네. 그래가지고 JTBC가 그게 이제 취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제서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수사검사의 촉으로 볼 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 거예요?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네. 석연치 않은 게 예. 지금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했다는 것은 작년까지 변호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최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차장 권한 대행도 했어요. 아, 예. 공수처. 예. 예, 차장 권한 대행. 그러니까 그 공수처 처장이 공석이고 또 예, 다 예. 나갔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하필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제보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요새요 네. 변호사들이 네. 사실은 법률시장이 힘들어서 다시 공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 검사했던 사람이 나와서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 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검사가 되면 가끔 받아주더라도 저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요. 네. 공수처는 뭐 지방 근무할 일은 죽어도 없죠.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선호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거기 어떻게 갔을까? 그리고 그냥? 윤 대통령 라인이에요. 아니 그냥 손들어서 갈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거든요. 손든다고 시켜주는 게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예. 로또예요. 그냥 예. 운으로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아무런 다른 요인 없이 변호사 해보니까 내가 힘들고 이거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검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대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이게 쉽지 않고 가면 어디 저 지방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힘들고 서울 가까운데 공수처 검사 그것도 이제 부장직위로 가면 좋은 자리니까 그냥 본인이 희망한다고 우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 확률상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면 그냥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그냥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자리에 가는데 힘써준 사람이 사건 의뢰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의심을 거죠.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그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을 써가지고 남이 먹게 생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이런 허언증 환자가 돼도 이게 아니 조사, 에? 특히 이 제보자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지금도 공수처 사부가 이 제보 내용에서 차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사부가. 공수처 사부하고 2부가 따로 논다. 정보 관리도 따로 하고. 그런데 이건 뭐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공수처 얘기는 방송에서 오래 듣기 많이 했는데 그 차장이 공석일 시기에 이 차장 권한 대행이 사부의 수사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당사자라는 얘기는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부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부에서는 거의 적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검사 증언해달라는 거 한 건도 안 해줬지, 행정 지원해달라는 것도 안 하지, 뭐 수사 기밀 누설된다고 맨날 압박하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이 양반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네요. 거기에다가 제보를 해버리니까 가문이는 회피했다. 아니 근데 재촉했다. 원래 그 제보를 할 때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선택은 못하죠. 하지만 네. 누가 언제 무슨 건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알죠. 왜냐하면 아무런 연락 없이 사전 연락 없이 불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미리 연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가요. 누가 관련해서 뭐 들어온다. 아니 그러면 다 해놓고 회피할 일은 아니지. 그리고 거기 수사하고 있는 게 사부면 당연히 사부 들어가서 얘기를 그렇죠. 해야죠. 예. 근로 배당을 해야지 당연히.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오동훈 처장이 선에서 이게 정리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권의 입김이 가해졌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비틀어버리는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첫째 공수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자, 다들 지금 관심이 특검에 쏠려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야권의 관심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나중 얘기고 지금 진행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수처 문제를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야권 의원들이 좀 놀래요. 그래서 지금 좀 주의를 네. 이걸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환기해야 된다. 예. 이런 거를 특별히 강조를 해드리고 예. 두 번째는 네. 지금 드러난 녹취 파일이 전부라고 믿지 마시라.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랬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술이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럼 녹취가 없냐 뭐냐 없냐 그랬는데 그거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있을 수도 있죠. 누가 보장하죠? 예. 한겨레도 그러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뭐요? V1, V2. 그건 지난해 8월 말에 28일 8월 28일 한우집에서 그 제보자 변호사와 이종호 씨가 만나서 2시간 40분? 그러니까 긴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V1은 윤석열 대통령, V2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고 관련 내용을 이 제보 변호사가 공수처 가서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허언증 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보세요. 작업을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네. 이게 넘어갈 때 제가 날짜를 특정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목요일에 넘어갔는데 예. 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종호 씨 몰랐겠죠. 그런데 보도가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저기 이제 주말 사이에 저 동아일보가 공수처를 뚫었습니다. 네. 그 제보 받았냐. 네네. 이랬는데 그 취재가 된 거예요. 네, 동아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의외로 언론에 빨리 새는 바람에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이게 공수처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JTBC, MBC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언론이 경쟁이 붙으면 저쪽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도 써야 돼. 아니 단독으로 그건 쓸 수가 이해하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초에 와장창 기사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화요일경부터. 예. 그래가지고 와장창 우당탕탕 그러니까 터졌는데 김종대 의원도 막 하고 그다음에 최경영 TV는 다 공개를 했어요. 분초 단위로. 내가 참 많이 적당히 하라 썼- 그랬어. 에? 적당히 하라 그랬어. 뭘 적당히 다 썼는데. 아니 뭐 어쨌든 동업자니까. 예. 그랬는데 예. 이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는 변호인단입니다. 제보자보다도 제보자는 이렇게 빨리 터뜨리는 걸 원치 않아요. 변호인단은 일단 공수처에 시간을 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못 믿어와도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제 혹시나 했겠지. 그렇지만 사실은 개판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최근에 분석이 된 거고. 에? 개판? 아니 내가 아까 여태 얘기한 예. 거.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이 다 협의를 해서 제보자가 간 건데 이제 박정원 변호인단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기엔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동아일보가 뚫으면은 이게 문제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고 해서 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핵심 내용만 뿌린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게 나왔는데 그거 순간 또 김종대가 가만히 있냐고. 그럼 또 나도 뛰어야지. 네. 그 그러면 취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호 씨가 주장하는 것은 별건으로 하고 본인 19일 날 있는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네. 자 그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에 뭐가 터질지 이종호 씨는 짐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VIP 발언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이 언론의 보도 나온 것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미친 놈도 돼야 되겠고 VIP는 김계환이 돼야 되는 예. 거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를 다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녹음되는지는 몰랐겠죠. 몰랐겠죠. 예. 아니 사실 말한 거 다 녹음도 아니야. 일부만 해도 그렇죠. 이래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말 저기 가서 한 말이 시와 장소가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로 제보자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했지 나는 한 통도 한 적 없다. 네, 20개 넘는 녹취록이 거의 다 이종호가 전화한 거고요. 이종호가 거의 다.
이종호가 제보 변호사한테 거의 전화를, 다고 예, 심지어 너 왜 요즘 자주 전화하냐고 질책까지 해. 예, 녹음 파일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전화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쌩 까고 넘어가자고 하다가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게 다 드러날 걸 갖다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냐 다시 이거 정정 보도하느라고 바빠졌어. 근데 전부. 지금 일단은 처음에 이게 알려진 것은 JTBC의 이른바 이제 멋쟁 해병이라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 네. 골프 모임을 위한 거였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더 큰 게 있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뭐 군대 그러니까 군 인사 그리고 또 경찰 인사 뭐 이런 도처에 인사 개입을 한 흔적이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이종호 씨뿐만 아니라 송모 씨라고 경호처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그 이 제보 변호사하고 다 통화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통화합니다. 예. 그런데 둘은 입장이 조금 달라요. 네. 여기서 송모 씨는 생각보다 과대평가됐던 것 같아 그동안에. 예. 그 사람은 뭐 단순 전달자일 수도 있고 단순 해가지고 전달자다. 의외로 이종호 존재감이 너무 돋보여요. 너무 그 녹음 돋보여. 파일 20개를 쭉 보면. 내가 뭐 20개 다 본 건 아니고. 예.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입장 곤란한데. 저기, 근데 죄송해요. 너무 존재감이 돋보이고 이 모임에서 단연 예. 빛나는 리더급이다. 이종호가.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삼부토건 한번 얘기를 보면 네. 그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뭐가 걸려 있는지 저는 몰라요. 녹취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 작년 5월 13일 날 카톡방에서 3부 얘기할 때 다 알아듣거든 멤버들이. 거기 마지막 말이 뭐였죠? 3부 체크하고 내일 체크하고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거 일정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방의 분위기는 맞아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뭘 체크하라는 건? 그랬는데 이 이제 녹취록 파문이 벌어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 공수처 제보가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 카톡방에는 전직 경호처 직원, 전직 경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5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3부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왜 몇몇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3부 토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의혹이 나오기도 전에 거의 그 무렵에 이 5인 그룹에서 특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사? 내가 뭐 김모 씨라고만 얘기할게요. 박정훈 대령을 찾아와. 박정훈 대령 지인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3부는 1부, 2부, 3부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의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골프를 1부, 2부, 3부를 받는데 그 3부를 예약하라. 이래서 3부를 체크해라 이런 뜻이었다. 그걸 해명하고 골프 잘하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그걸 해명 아니. 잠깐만 듣고 가야 돼. 일단 작년 5월에 3부 토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쯤 이제 전쟁이 오래 갔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논의가 돼요.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거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며칠 그냥 날아갔어요. 쭉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이 주식 갖고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가 조작의 주포잖아요. 주포죠. 그러니까 이걸 삼부 토건으로 이해하고 그 단톡방에 했을 때 체크하라는 게 이제 곧 뉴스가 나오니 주가 잘 살피고 들어가라. 한몫씩 해라 이번에. 작전. 아니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삼부 토건이 그거 외에는 주가가 날아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날아가죠. 날아갔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 같은 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참여한다. 네. 그리고 삼부 토건이 가장 빠르게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쫙 하늘로 치솟아요. 그러면 이 얘기였구나 네. 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네요. 쉽게 쉽게 예. 이거 얘기한 거였구나.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얘기한 3부 체크하고는 이 주가 보고 들어가라 타이밍. 네. 그럼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맞아. 골프 1, 2, 3부다 하면 3부 그래 뭐 골프가 1부 티업 시간도 있고 2부 3부 티업 시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골프장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어느 어디 골프장에 뭐 3부의 티업을 확인해 보라든지 뭐가 일단 골프장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일사당 군에서 한 거지. 자기들이 뭐 뭘 체크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체크할 그리고 시간 계획 다 나와 그리고 있어. 시간 계획도 다 다 이미 나와 그게 있어. 그 송구 아니, 씨에 그리고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 골프장은요 이제 3부 티업 시간은 오후 늦게 티업하는 겁니다. 이게 오밤중에 네. 이게 라이트 켜놓고 하는 거예요. 3부 티업은 네, 대부분 예, 예. 군 골프장은 그렇게 늦게까지 안 돌려요. 기본적으로 네네. 오밤중에 불 켜놓고 하질 않아요. 네. 3부 티어. 그거는 그러니까. 민간 골프장들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돈 하는 벌려고. 거지 군 골프장은 사실 체력 단련장이고 예. 그렇지. 그렇게 3부까지 운영하는 골프장이 없어요 거의. 제가 들어보니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너무 설득타당한 얘기셔요. 아니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일이 네. 이게 골프장 3부라는 걸 왜 박정원 대령한테 설득하러 오냐고. 특사 김모 씨가 예. 그런데 박 대령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특사가 누굴 찾아가냐 하면 박정원 대령 인관 동기들이 있어요. 그 왜 학사 81기. 예, 예, 그 동기 회장을 찾아가. 예. 그래서 또 3부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골프 3부다. 그 이 특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거기 그 경찰 출신하고 송모 씨 그 경호처 네. 출신으로 예.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 3부를 그렇게 설명해 줘서 내가 왔다. 송모 씨가. 네. 뭐 여기 이종호 씨도 그럼 이 있을 송모 수도 있어요. 씨는 이종호 씨하고 연관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같은 네. 뭐. 그러니까 이종호 결과적으로 씨도 이 특사를 보낸 게 이종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박 대령을 설득하려 그랬냐 하면은 박 대령 뭐 이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박 대령 변호인에서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한테 알려달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지. 그 변호인한테 잘 알려준 김종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판을 좀 교란시키기 위한 거였다. 정보 교란.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3부에 화들짝 놀라.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3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뒤져봐야겠는데 이거 계좌를 추적해봐야 돼. 자, 설명 우리가 들어갑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경제전문가 김용남 의원의 요약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설을 세워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처럼 이종호 씨가 언급한 VIP가 김건희 여사면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 3부가 골프장 3부가 아니고 3부 토건이면 또 설명이 돼. 네. 왜냐하면 3부 토건은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업체잖아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중신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3부 토건.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최고 권력자와 밀접한 업체야.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가장 먼저 삼부토건이 MOU를 맺었다고 뉴스를 봤을 때 다들 3부니까 저게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런 그야말로 덩치가 훨씬 큰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건설업체 중에도
덩치나 해외 진출의 어떤 실적이나 보면 조금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삼부토건이 저렇게 종전 이후에 누가 봐도 종전 이후의 재건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떠한 협력 내지는 그런 게 없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때 삼부 토건이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사업도 MOU 체결 소식이 그때 시장의 신뢰를 받고 주가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주가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그 정보를 미리만 알았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삼부가 삼부 토건이면 또 다 설명이 돼. 근데 골프장 삼부면 말이 이게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예. 어디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삼부토건은 그냥 건설회사 삼부토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이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중매를 했다고 해야 됩니까? 소개를 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 그 소개한 사람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사스러운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그러면 한마디만 더 붙이게. 예. 그래서 3부 내일 체크하고 하면서 골프 모임을 취소합니다. 그때가 13일인데 네.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여사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깊숙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틀 후에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을 정부가 발표합니다. 이런데 그 다음 날이 삼부 토건 값이 천정을 뚫는 수직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7월에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그 유럽의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폴란드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하는데 이때 더 치솟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한동안 워낙 힘이 좋아서 8월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카톡방이 있던 시점에 1,000원대가 8월에 정점에 5,000원대까지 올라가죠. 오. 그러니까 거의 4배. 와. 4배. 아주 최고의 수익성이죠. 그래가지고 4배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그러다 9월에 조금 다시 떨어지면서 조정기를 걷는데 네. 지금도 버티는 힘은 좋아요. 자, 요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골프 모임이 5월 26, 27, 28하고 6월 2, 3, 4인데 이때가 주식 수직 상승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참 와, 딱 떨어지네. 올라가는데 네. 내가 이거 중요한 체크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어떻게 가? 골프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돈 벌어야지. 주식이 돈 벌어야지. 내가 골프장을 어떻게 가? 예. 그런데 이제 골프를 갈 수가 없었네 이종호 씨가. 바빠. 네. 지금 돈이 막 들어와. 예? 어딜 가, 그죠? 그런데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막 골프 이렇게 되는데 네.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그때 가려다가 못 간 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종호 씨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성근이 네. 임성근이 우리 그때 보러 가려 그랬었잖아. 네, 네. 이러면서 사성 장군 얘기가 나와. 예.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런 거죠? 예. 예. 그게 작년 녹취록. 예. 작년 녹취록. 8월 9일. 뭐 그쯤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산부 때문에. 예. 근데 그때 우리 원래 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성근이 알잖아. 성근이 이러면서 예. 임성근이 그때 보려고 가려고 그때 사실은 갔었어야 됐다는 거지. 이 말의 취지는. 네. 그런데 우리 못 갔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가 그 제보자가 이종호 씨한테
최해병 사건이 터지고 그 선배님 전에 그 왜 일사단 가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의 네. 표명 못하게 했어 이런 예. 거고 며칠 내가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절대 그거. 사표 내지 말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지. 원래 그거 여기서 그거는 임성근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땡땡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뭐 이러면서 별 4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되는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일사단 이게 저 3부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때 원래 가려고 했었다는 걸 다시 다 이게 재확인을 해주는 거고 네네.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일련에 보면은 도대체 이종호하고 3부가 무슨 관계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그러니까 중요한 되고. 포인트는 은연중에 진실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 그렇죠. 예. 그러면 VIP를 우리는 통상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봐야 그거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요새는. 예, 뭐 요새는 요새는 정말 사정을 깊숙이 잘 아는 사람은 예. VVIP가 누군지는 VVIP. 대충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 주가 말씀을 주셔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좋은 호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는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한가는 30%가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에 1,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300원에 또 30%니까 390원 정도가 더 오른 1,690원 정도가 갈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단 종전이 안 됐잖아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 끝날 수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몇 배씩 뛸 수 있는 호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언제 끝날지도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끝나게 되면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몇 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주춤하고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그 사이에서 주가를 올려주는 자기네들끼리 통정 매매도 하고 최고가로 주문도 넣고 하는 세력이 받쳐줘야 사실은 이 정도 호재 이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정도의 뉴스 갖고 몇 번씩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뉴스만 갖고는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저도 또 그때 그 일로 방송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들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뭐 몇 천조 사업이더라고요. 몇 천조 사업인데 금액은 많이 흘려졌죠. 그런데 네. 그때 네.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다 주도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MOU를 뭐 맺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 영업사원 1호 그래서 뭐 대통령이 원전, 방산, 인프라 이렇게 찍으면 자기가 500억 달러 수주하겠다고 떠벌릴 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폴란드 가선 무기, 예. 우크라이나 가선 재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이걸로 영업사원 그 프로파간다를 이걸 세게 걸었던 거라고 네. 이때 당시가. 네. 그런데 나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봤거든요.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저기 남의 나라 국민 죽어나가고 네. 지금 세계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전부 공급망 위기에 이 몸살을 앓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미지가 이게 예. 무기 수출해서 줬고 재건 지원 맡아줬고 이게 국가의 격에 맞냐 그런 것들은 갔다 와서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뛰어나도 되는데 너무 도취돼 있는 거야 이 양반들이.
난 그거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사실.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긴급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실 앞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들과 대통령실 간의 충돌이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19일, 26일 두 차례 있어서 그 증인과 관련된 출석 요구서를 원래 대리 수령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번복해서 항의 방문을 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를 포함해서 민주당 정의당 전현희 의원 보이고 누구죠? 이성윤 의원 보이고 예, 법사위원들이 지금 보입니다. 네, 이성윤 의원 그리고 또 이건태, 장경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렇게 가서 현장에 가 있고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소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체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들도 많이 출동을 한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지금 바리케이트로 막혔다는 거고 원래는 이제 면담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원래 그 면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실 출입 기자도 지금 들여보내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지금 뭐 점점 이렇게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다음 주는 그 국회 청문회가 가장 관련 뉴스에 초점이 되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갔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데 수령 자체를 거부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면담 요청을 한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그 청문회 증인으로 영부인하고 또 채택이 된 게 대통령의 장모잖아요. 그러니까 장모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전달을 누가 하나요? 그게 조금 의문이 있네요.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주소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네.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출석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전달 자체가 아예 봉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맹탕 청문회,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재판 청문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출석한다면 저도 김건희 여사 출석은 물론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 응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봤어요. 이번에 사실은 저번에 입법청문회 증인들하고 이종호 씨만 나왔도 실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일단은 그 의혹의 몸통을 확인해 보겠다. 이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죠. 네. 그러나 실제 성사는 좀 저는 비관적으로 봤죠. 그게 되겠냐 이런 건 봤는데 역시 아예 초장부터 단호하게 저쪽에서는 아예 그냥 수령 거부 작전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PIP 화면으로 나가는 것은 대통령실 앞 지금 현장입니다. 대통령실 앞에 저희 현장 카메라 기자가 나가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문에서부터 막혀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원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면담하고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그 자체가 문에 아예 길에서 도로에서부터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19일하고 26일 날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말 유효한 한 방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좀 유효한 한 방이 나와야 되고 김종대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이네요. 갖고 계신 걸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어쨌든지간에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입법 청문회 할 땐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갑자기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나흘 준비하고 한 건데 그때 법사위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나마 그 정도 준비해서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라운드니까 네. 조금 저번에는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청문회였다면 이제는 회칼로 좀 써는 청문회. 네. 이게 기술이라는 건 말이야. 요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른 명태, 뭐 도라지 이런 건 두들겨 패서 먹지. 네, 네. 그지만 이거는 썰어야 돼. 센티메터 단위로. 예, 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라. 예, 잘라서 슬라이스. 예. 이렇게 앞뒤 예. 안 맞는 걸 이렇게 하죠. 예. 바늘기 맞추듯이. 예. 그래서 써는 재주를 좀 보완하셔라. 그래서 저번에 왜 그 신범철 차관한테 대통령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수에 관한 거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두들겨 패느라고 다음 질문이 안 나갔잖아. 예. 이번에는 그런 정교한 접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 나올 거라고 써는 거. 예. 그래서 아예 회칼이나 작두를 못 가져가니까 예. 써는 거를 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그때 화낼 때 잼 날릴 때 이것까지 쭉 선별해 드렸거든. 근데 이번에 써는 걸 좀 네, 적극적으로 하시라. 사실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김건희 게이트라는 발언을 처음 하셨어요. 네. 예, 앞으로 이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한겨레가 김건희 게이트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명품백, 최상병, 댓글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다음에 있다. 문자파동. 문자파동.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이에요. 예. 여기를 봐도 여사, 저기를 봐도 여사. 그러다 미국 가서 찍은 사진까지 또 여사. 여사. 아니 해외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어떻게 동서남북이 다 여사요? 뭘 건드려도 여사 천국이야?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하냐고. 예. 왜? 그래서 그 얘기 그랬더니 여사 형이야. 저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금 여사 논란이 그렇죠. 모든 판을 짜는 기준점이 돼버렸던.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의 이기용 칼럼이 뭐라 그랬냐면 끝없이 이어지는 김건희 수렁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니 말은 쉬운데 어떻게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 제가 보기엔 그건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은 쉽지 어떻게 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한번 빠져나오려고 했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예. 서로 뭐가 쥐고 있으니까 그나마 빠져나오려는 시도라도 하는 거지. 네. 네? 지금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가 네.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리고 실제로 어제 2차례 이어진 토론을 볼 때 이 끝을 알 수 없는 분위기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친 걸음이고 네. 지금 이른바 친윤계 쪽은 한동훈 당대표 되면 우린 다 죽는다. 거의 그 분위기가 아니면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당내 선거에서. 근데 댓글팀 저는 딴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온 다음에 본인도 정치 욕심도 있으니까 왔을 거고 또 댓글팀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걸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장해찬 의원이. 더군다나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장관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보면 한 비례대표 10번 정도 받아서 지방에 선거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적절하다. 그런 쪽으로 좀 밀어달라 분위기를 라는 게 작년 11월 6일 날 나온 텔레그램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장해찬 전 최고가 받았다는. 그 작년 11월 6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갔으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딴 것도 아니고 자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배지 달면서 전국 지원하는 그게 비대위원장이 될지 선대위원장이 될지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네. 그거를 댓글팀을 통해서 만약에 공모하에 서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으로 홍보하도록 돌렸다? 이거는 당장 법 위반이 우르르 쏟아져요. 일단 예.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금지
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만약에 그 댓글팀을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급여를 주는 예. 어느 정도 대가를 주는 거로 운영을 했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또 그렇죠. 거두될 수가 있고 다 굵직굵직한 혐의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당내 선거에서 같은 팀이었던 그때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알았지. 그렇죠. 누가 알아요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예. 그 사람이 던졌다는 건 이건 네. 죽자. 네. 너 나하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덤볐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수사해봐야 돼요. 수사해. 딴 건 다 뭐 그렇다고 치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시절에 이거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죠. 사실은. 중범죄나. 예. 근데 장해찬 씨는 왜 이걸 폭로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 9월달 넘어 10월달쯤 9월엔 정기국회라 안 되고 10월쯤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간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후보 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저격수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참 슬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쩌다 저런 수준까지 되는지 남매당이지만 네. 참 전 개인적으로 서글퍼요. 네. 이게 지금 저렇게 야당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야당 될 준비.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탄핵을 막을 수 있겠냐. 탄핵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어제 토론에서도 나경원 후보는 그러고 뭐 실제로 민주당의 특검 막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진짜 세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탄핵 공포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래 최혜병 문제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회의 중에 격노하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머리 좋은 기획자들은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봤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회의 중에 격노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실제로 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권력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진 눈치 없는 정보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앞에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특검이 되면 그게 거덜난단 말이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특검 반대, 특검 이코로 탄핵 이런 식의 어떤 상상력들이 근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여당 내에서 많이 확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여당은 어떤 자리든 대통령 탄핵은 금지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단어죠. 예. 네. 이게 뭐 저기 야당 쪽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할 때 그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저기 뭐 할 때 특검이 탄핵인데 그런 거에 찬성하냐고 자기 의견으로 탄핵 얘기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저기 이제 저 야당들 준비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어떻게 그걸 입에 올립니까? 그것도 하루도 번인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 이게 이제 뭐 토론이 앞으로도 한 3번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이게 심도 깊은 탄핵 얘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우리 국가의 어떤 국가적 또 정치적 메인 이슈로 만드는데 자기들도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은 원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는 적절하게 마사지를 해서 하는 거고 돌려치기로 하는 거지. 뭐 저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이걸 갖다가 뭐 야당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정아. 근데 사실관계를 잘 알면 알수록 네. 그 위험성을 더 실감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여기서 요 단계만 넘어가도 당장 위험해진다라는 네. 걸 아는 거고 그야말로 그전 같으면 입 밖에 여권 인사에서는 꺼낼 수 없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것은 그게 바로 조 모퉁이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조 코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코앞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와 얼마나 있는 심각한 거다.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이거 다 정쟁이고 정치 공세겠고 하지만은 저번 입법 청문회 효과는 이거예요.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그 청문회 이후에 눈으로 뭘 보니까 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느낌. 이것이 현실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청문회 효과입니다. 네. 거기서 뭐 밝혀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느낌은 강한 거예요. 지금 저 사태가 보통 사태입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여당 전당대회는 자기들이 탄핵 논쟁을 하고 있다는 네. 게. 예. 이게 심각한 사태지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어요. 저기 이제 회생될 기미가 안 보여. 내가 보기엔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소호흡기. 참 이건 이제 정말 가설인데 네. 만약 지금 이종호 씨가 최근에 등장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영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래서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정권의 핵심부만 알 수 있는 남의 나라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의 어느 업체가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될지 그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하필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의 긴밀한 뉴스에 미리 접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일을 아예 몰아가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만약에 예. 크네.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돼요? 크네. 탄핵이죠. 탄핵이죠. 이건 큰 탄핵 사유가 그러니까 되는 공수처 건 뭐건 간에 뭐라도 동원해서 지금 다 막는 분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제보하러 들어갔는데 이종호 담당 변호인이 검사로 떡하니 앉아 있으면 이걸 제보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에서, 물론 이제 회피 사유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그 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많이 드렸어요. 예? 오늘 많이 드린 거예요. 뭐 별로 나온 게 없는데 뭘 줬어요? 뭐 맡겨놨어. 맨날 뭘 달래.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항상 더 매운맛 아니면 먹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요즘은 이런 건 쉽게 하여튼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아프지만 우리가 국회 본청에서 또 두 분 만나 뵙고 대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